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 AI 타임스의 최신 기사들인데요. 특히 요즘 정말 화제죠. 오픈 AI의 새 모델 GPT-5 그 출시 초기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네요. 네, 그래서 이 기사들을 통해서 GPT-5를 둘러싼 기대나 또 현실, 그 의미 같은 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GPT-5 공개가 단순한 기술 발표,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AI가 이제 어떻게 더 실용적인 도구로 발전할지,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이런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.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네,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의 발언인데요. GPT-5가 문제 해결 지능 면에서 아주 큰 도약을 이뤘고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줄 거다. 이렇게 강조했어요. 근데 여기서 문제 해결 지능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? 그냥 대화만 잘하는 걸 넘어서는 건가요? 아,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문제 해결 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찾거나 글 쓰는 걸 넘어서요. 예를 들면 뭐 복잡한 데이터를 좀 분석해 준다거나 코드 오류를 찾아 고친다거나 아니면 여러 단계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좀 더 실질적이고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단순 챗봇보다는 뭐랄까 조수 아니면 에이전트 이런 쪽으로 진화하려는 거죠. 그리고 무료 사용자 경험 향상시킨다는 건 결국 이 강력한 기능을 더 많은 사람한테 제공해서 AI 대중화를 이끌겠다.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. 와, 되게 흥미로운 방향성이네요. 근데 기사들을 쭉 보니까요. 초기 사용자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. 국내에서는 일단 비용 면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. 뭐 이런 긍정평가도 있긴 한데, 네, 맞아요. 근데 동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본적인 실수가 너무 잦다. 이런 혹평도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바로 지금 GPT-5를 둘러싼 핵심적인 어떤 긴장 관계인 것 같아요. 한쪽에서는 외부 벤치마크 있잖아요. 그러니까 AI의 특정 능력, 예를 들면 추론이나 코딩 실력 같은 걸 재는 표준 테스트요. 거기서는 계속 최고 점수 기록하면서 속도랑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.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실수가 나온다고요?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? 벤치마크 점수는 높은데 실제 써보면 경험이 다르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네, 그게 참 현재 AI 평가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지점 같아요. 벤치마크라는 게 특정하고 잘 정의된 작업에서의 성능을 재는 데는 물론 유용한데요. 근데 실제 사용 환경에서 만나는 예측 불가능하고 좀 미묘한 상황들 있잖아요. 그런 데서의 안정성이나 일관성까지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어쩌면 모델이 특정 종류의 복잡한 패턴은 잘 배웠는데 더 뭐랄까 광범위하거나 기본적인 상식 기반 추론에서는 아직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. 물론 뭐 초기 안정화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. 아, 그렇군요.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애플이 다음 달에 공개할 iOS 26 있잖아요. 그 운영체제 전반에 GPT-5를 통합시킨대요.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. 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아이폰이나 맥에서 글쓰기 도와주고 이미지 만들어주고 하는 AI 기능인데 여기에 GPT-5가 들어간다.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. 맞습니다. 애플의 결정은 GPT-5 같은 아주 강력한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떻게 스마트폰 OS 깊숙이 통합될 수 있는지,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신호탄이죠. 뭐 앱 활용 방식이나 정보 검색, 기기 제어 방식까지 다 달라질 수 있어요. 물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성능 불안정성 문제 있잖아요. 그게 해결 안 되면 애플한테도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이런 기술 도입 이면에는 또 개발 과정의 고민도 좀 엿보이는데요. 샘 알트먼 CEO가 이전 모델인 GPT-4.5에서 나왔던 망상 문제요. 그러니까 AI가 틀린 정보를 막 진짜처럼 말하는 거.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실수였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. 이런 경험들이 GPT-5 개발에는 어떻게 반영됐을지 좀 궁금하네요. 네,
인정이 AI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시행착오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. 망상을 줄이려다가 자칫하면 모델의 창의성이나 유용성까지 애쳤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반성으로 읽히거든요. 그래서 GPT-5에서는 아마 이런 균형점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한편 이런 기술 개발 경쟁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또 오픈 AI가 결국엔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잠식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고요. 그리고 오픈 AI 내부적으로는 GPT-5 출시에 맞춰서 1,000명이 넘는 직원한테 수억 원대 특발 보너스를 줬대요. 회사가 지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알트먼 CEO는 장기 투자를 강조하고 있고요. 그만큼 이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고 주도권을 잡겠다.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해 보입니다. 와, 정말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이네요. 오늘 AI 타임스 기사들을 통해서 GPT-5 출시 초기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. 뛰어난 벤치마크 성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의 어떤 기대감, 이런 밝은 청사진이 있는 반면에 초기 사용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이라든지 성능 안정성 같은 풀어야 할 숙제도 명확해 보입니다. 네, 맞아요. 결국 핵심은 샘 알트먼이 강조했던 문제 해결 지능 향상, 그리고 무료 사용자 경험 개선. 이게 실제로 얼마나 체감될 수 있느냐, 그리고 또 초기에 지적됐던 그런 기본적인 오류들이 얼마나 빨리 개선되느냐,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죠. 네, 오늘 저희 분석이 GPT-5라는 이 최신 기술을 둘러싼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때로는 좀 예측 불가능한 면모를 보이는 새로운 AI 기술을 만났을 때요.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 가치와 효용성을 판단하시겠어요? 단순히 그냥 최신 기술이라는 점에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서 진짜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